안녕하세요. 하루어법 세 문제의 김우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요. 3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어법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역시 첫 번째 문제 보기부터 보면 비동사의 단수 복수형이 나온 것으로 봐서 주어의 실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규칙이 보입니다. 규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복수 명사가 보이므로 당연히 복수 동사일 것 같지만 자, $10 시간이나 거리나 가격이나 무게를 나타내는 시거 가무 단위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10는 요즘 영화 가격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때 비동사 뒤에 전이동사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다 하다 되다 다로 해석되고 명사 보호랑 함께 쓰여서 이형식 동사 2번 용법입니다. 그죠? 1번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저기 뒤에 비동사의 단수 복수형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주어는 앞에 있는 긁힌 하나, 이때 하나는 CD겠죠? 얘가 주어라고 하면 단수 동사겠지만 자, 콤마가 보이네요. 그죠? 더구나 양쪽 콤마. 자, 오늘은 콤마를 한번 콤마 용법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기할 준비 되셨죠? 우리가 어떨 때 콤마를 쓰는지 1번 공통관계일 때, 두 번째는 긴 수식어구나 혹은 절이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동격 관계일 때, 복잡한 지문에서 실제 많이 씁니다. 즉이라고 하는 동격 관계로서 콤마가 대신합니다. 혹은 네 번째, 같은 종류의 여러 대꾸를 나열할 때. 자, 그 다음 분사 구문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문장이 쭉 이어지면서 콤마, 현재 분사, 뭐뭐 하면서,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양쪽 콤마 혹은 콤마라고 하는 이 기능은 삽입구나 삽입절, 그래서 삽입을 뜻하므로 실제 양쪽 콤마는 없는 거랑 똑같아요. 내지는 독해를 할 때 양쪽 콤마는 살짝 괄호를 쳐두고 나머지 핵심 성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별로 무리 없이 그 해석이 빠르게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가 하나 있는 것과 양쪽 콤마는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 간혹 선생님 이 콤마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할 수 없습니다. 콤마 자체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없고 단 세미콜론이나 콜론 등은 때로는 접속사 역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삽입의 의미밖에 없고 진짜 주어는 이 앞부분인데요. 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all of 구문은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그죠? 반이라고 나타나는 half라고 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에 있어서 규칙과 같이 뒤에 복수명사와 아니면은 단수명사를 구별해서 복수명사가 올 때 복수동사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복수명사 one of 구문과는 좀 다르다는 거. 거기는 복수명사의 단수동사인데 여기서는 복수동사. 자, 그리고 2번에 쓰여 있는 비동사는 그쵸? 긁힌 CD 하나조차 포함해서 그 모든 CD는 이 케이스 안에 있다. 자, 비동사 뒤에 전이동사가 보이지 않고 뭐뭐가 있다, 존재하다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1번 유형. 그리고 이 문장은 1형식 문장. 자, 또한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서 1, 2, 3, 4, 5형식 공식을 보면 왠지 1형식은 공식이 주어 서술어 그리고 뭔가 2형식, 3형식 되면서 점점 늘어나요. 공식 자체가. 그래서 공식과 문장 형식의 어떤 그 공식과 문장의 길이가 비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1번 문제는 2형식이었고 2번은 더 긴데도 불구하고 1형식이죠. 결국 그 문장의 길이와 공식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고 가장 큰 주범은 수식어 때문에 그렇죠. 수식어 때문에 수식어가 어디서든지 올 수 있고 실제 그 문장 형식의 주된 성분에는 수식어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식어 때문에 문장의 길이와 공식의 길이가 비례하지 않는 겁니다. 자, 3번. 3번은 비동사 수일치 두 개나 맞춰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동사 국립도서관이 주어라면 당연히 단수 동사겠지만 문장을 보면 국립도서관을 방문하는 젊은 작가들 얘가 주어겠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뒤에 있는 건 뭐다? 수식어다. 방금 말씀드린. 자, 그럼 지난번에 했던 수식어 또 반복. 자, 이왕이 반복할 거 제가 얘기할 때 듣지 마시고 같이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7가지 얘기하면 되겠죠. 입 밖으로 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식어는 단어, 형용사, 부사부터 시작해서 구 3개가 있습니다. 전명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그리고 절이 2개 있습니다. 관계사절, 부사 접속사절. 그 중에서 그렇죠. 현재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로서의 수식어 역할을 하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는 젊은 작가들이 주어이므로 답은 뒤에 있는 복수동사. 특별한 섹션 구역으로 데려가졌는데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역은 자, 여기서 비동사 앞에 주어는 famous author, 유명한 작가일까요? 자, 또 보셔야죠. 뭐가 있느냐? 전치사가 보여요. 그러면 전치사 명사는 전명구. 전명구 좀 전에 했던 수식어에 들어가죠. 수식어는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럼 그 앞에 한정을 받는 명사, 이것은 초고라는 뜻입니다. 그죠? 초고. 첫 번째 처음 쓰는 원고들. 그래서 초고들이라고 하는 복수명사가 보이므로 여기서는 역시 복수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번에 쓰이는 비동사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 비동사 용법에서 자, PP. 자, 과거분사라고 하는 전이동사가 함께 쓰였기 때문에 4번 용법입니다. 자, 이제 비동사가 그동안에는 그냥 무심히 봤다면 이제는 그 용법 안에 각각 다른 그 용법으로 쓰인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이형식 동사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선 시간에 보어를 얘기하면서 보어는 사전적 정의로는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인데 그 사전적 정의만으로 보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실제 문장 성분, 기본 문장 성분 영어 5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연극으로 우리가 비유하면 무대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무대가 꼭 있어야 돼요. 서술어입니다.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입니다. 그죠? 꼭 있어야 되는 서술어에 보통 연극 무대의 주인공은 1명이지만 문장 성분에는 3명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주먹밥, 먹는 밥은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밥어는 없고 보어. 자꾸만 연상작용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식어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문장 성분 5개 또 기본 품사 8개를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꼼꼼하고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그 디테일에 집착하면 전체를 보는 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만 이런 기초,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아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이것은 5개를 꼭 외워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지금 그냥 듣고 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까먹고 다시 외워도 되는지 그런 우선순위를 좀 알려드릴 텐데 뭐 설명이 괜찮다 싶고 설득이 되신다고 하면은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 5개를 한 서너 개는 얘기하고 한 3개는 얘기하고 2개 정도 까먹는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5개를 가능하면 구분해서 외우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그 단어만 내가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그 문장 성분 5개 중에 해석만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3가지 정도. 은는 이가로 해석되는 주어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단어를 알고 있을 때 그 다음 목적어는 을를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에게도 있으니까 그 정도. 그래서 목적어 해결하고 서술어는 주로 뭐뭐 다 하다 이렇게 끝나니까 또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식어랑 보어는 그렇게 해석만으로는 좀 힘들고 의외로 또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어서 또 형용사 부사 계열은 잘 찾고요. 또 제가 앞에서
총체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런 형태들이 수식어라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 어떻게 추상적인 말인데 어떻게 찾을까? 되게 앞에 말이 길었죠. 이 얘기 하려고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를 가능한 한 외워두는 거.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2형식 동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등등등이 있죠. 그죠? 그런데 많이 쓰이는 것들이므로 이 정도 외워서 머릿속에 기초로 외워두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자, 어느 정도 제 그 스타일 파악하셨죠? 이것을 번호대로, 순서대로 외우시는 것이 나중에 저랑 얘기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형식 동사 2번 구문이라고 얘기하면 답이 나와야 될 정도로. 자,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은 비동사가 제일 대표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2번 용법의 비동사. 그 다음에 뭐뭐인 것 같다. seem이죠. 자, 여기서는 나타나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로 쓰일 때 되다, 그 다음에 뭐 머무르다, 남아있다, 입증하다, 판명되다 이렇게 이럴 경우에 쓰이는 1번 군의 이형식 동사. 그 다음 2번은 자 2번은 우리 소위 말하는 감각 동사. 내가 어떤 의지로 인식하려고 하는 지각 동사는 아니고 나의 감각기관이 정상일 때 들리고 보이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들리다, 냄새 맡다, 보다, 뭐뭐처럼 보이다, 냄새 맡다, 들리다, 맛보다, 느끼다 이런 감각동사 5개. 자, 3번. 자, 이것도 한 줄로 제가 가로줄로 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이 그 단어를 마구 글자로 외우시지 말고 위치나 배치도 우리말 통그래머를 참고하시면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장기적인 암기로 가져갈 때는 어떻게 그림 그리듯이 내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암기하는 거. 그래서 너무 만연체식으로 문장이 이어질 때는 잘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징을 좀 뽑아 봤더니 G로 시작되는 단어 스펠링이 하나씩 늘어나죠. 2개, 3개, 4개. Go, get, grow. 그리고 가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부분에서 오다가 있고, 가다 오다 달리다는 동작이므로 나름 연관이 있고, 이렇게 채워주고 turn이나 hold는 여러분이 이제 추가로 외우시면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외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만의 어떤 그 연상작용으로 무언가 자료를 빨리빨리 외우는 거, 계속해서 그것도 습관을 들이시면 자기만의 어떤 학습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3번은 가다 오다가 이형식 동사라고 아니죠. 가다 오다, 잘하다, 오다 달리다, 돌다, 쥐다 잡다가 자기 뜻을 버리고 되다, 이다 이렇게 become처럼 비동사처럼의 어떤 뜻으로 쓰일 때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이면 이 다음에 오는 것들은 보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형식 동사 정리하시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번 바로 갈게요. 자, A번 보기를 보면 동사의 시제 문제입니까? 아니죠. 능동, 수동. 어차피 시제는 둘 다 현재니까 동사의 능수동 구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A번은 문장을 살펴보기도 전에 알고 있는 그 문법 지식이 있는 학생은 바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단순 암기 그 문법 지식으로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문장에는 앞부분에 compose라는 단어를 수동으로 써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consist of는 절대 수동형을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원래 자동사는 그 전치사를 써서 타동사로 바꿔서 수동형도 가능한 것도 있는데 이 구성되다 중에 consist of는
수동형이 답이 되지 않는다를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두셨다가 문장 볼 필요도 없어요. 이 A번 같은 경우에는 수동형이 답이 아니므로 앞부분이 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답도 답이지만 도대체 왜 동사가 두 개가 또 연결되는 듯이 보이는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동사에는 부동사,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주동사나 부동사 둘 다 정동사이므로 시제나 수에 맞춰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구성하다 하는 것의 주어가 얘가 되겠고, 그럼 앞에 있는 동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 잘 보시면 관계사. 그래서 관계사절의 주어 동사. 결국 이것은 부동사겠죠. 그의 마지막 작품, 최종 작품이 구성되어지는 이 자료는 나데이 버피네요. A가 아니라 B로 구성된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문장 전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얘가 진짜 주동사고 앞에 있는 동사는 관계대명사 절에 있는 동사, 즉 부동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보겠습니다. 자, B번은 앞부분은 전이동사고 뒷부분은 명사네요. 이건 또 무엇을 구별하라고 하는 규칙일까? 자, 전치사가 보여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인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 전이동사 ing는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와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 원래 전치사가 명사 앞에 놓여서 전이동사의 형을 쓸 때는 동명사를 쓰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둘 다 답이 아닌가? 자, 여기에 또 어떤 그 동사 내의 슬픈 가족사? 슬픈 가족사는 아닌데 동사 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동사, 진짜 동사가 전이동사, 동명사, 분사, 부정사 얘네를 진짜 명사, 형용사, 부사 내에 출가시켰다고 할까요? 네, 분가를 시키면서 왠지 거기 가서 구박받을까봐 이 동사의 가족들이 니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더라도 동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기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를 주느냐면 이 전이동사들에게 니네 시제를 쓸 수 있게 해줄게. 자, 여러분 일반 명사와 형용사, 부사의 시제 없죠? 시제를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전이동사는 시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합리적인 게 또 나름 동사와 전이동사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동사의 시제는 디테일하게 하면 12개입니다. 그죠? 현재, 과거, 미래부터 시작해서 완료형 3개, 진행형 3개, 완료 진행까지 하면은 12가지인데 전이동사 니네는 딱 2개의 형만 써. 그리고 우리랑 그 구별도 달라.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지금 그 용어까지 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런 가족사가 있다더라 스토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니네 가서 꿀리지 마 이거죠. 자, 두 번째 무기 또 하나 줄게.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가 할 수 없는 다른 문장 성분들을 예를 들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게 해줄게. 자, 여러분 일반 명사, 책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나는이라는 주어 혹은 그를이라는 목적어 아무것도 없이 쓸 수 없죠. 그런데 이 전이동사는 주어를 쓸 수도 있고 일명 의미상의 주어 혹은 목적어나 보어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그런 무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B번의 문제는 전치사만 본다고 하면 둘 다 답이 될 것 같지만 그 단어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까지 조건을 봤을 때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답인 문장입니다. 그런 얘기 오늘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C번은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겠죠. 혹시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해석이 안 되니까 나 모르겠어가 아니라 형용사, 부사를 묻는 문제는 그 개념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잘 배웠다. 좀 전에 1번 그죠? 앞에 2형식이나 5형식 동사가 보이면
형용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이 주어 서술어 보어인데요. 그래서 보어 찾을 때는 주어 목적어 보충이라는 개념 이것보다는 이 형식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보어를 쓰자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금방 외웠던 1번 그룹에 become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형용사가 답.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사는 어떤 정의가 있느냐? 부사는 동사를 꾸미되 이형식, 오형식 뺀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그리고 B번에 있는 전이동사 같은 것들도 부사가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용법이 있죠. 그래서 뭐 형용사 부사를 다 한번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해볼 필요는 없고 형용사 경우의 수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적용해서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C번 문제는 해석을 다 할 필요는 없고 뭐뭐는 that 이하이다 해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t 이하만 해석해보면 그 안에서 이 become에 대한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쭉 이렇게 보면 전명구, 형용사 다 수식어니까 다 빼고 시공간의 법칙들이 주어네요. 그죠? 그 법칙들은 순종적이게 된다. 어떠한 시공간이냐면 실제적으로 일에서 변함이 없고 그 다음 inescapable 하면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시공간의 법칙들이 순종적이게 된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규칙으로 하지 않고 나름 단어를 알고 있어서 해석으로 했다고 하면 부사처럼 해석되네요. 순종적이게 된다. 아, 부사처럼 해석되니까 부사를 쓰는 거겠지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규칙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번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자, 웬만하면 이 대안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지시대명사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시겠죠. 중학교 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뒷문장 완전 불완전도 봐야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전치사가 보여요. 거기서 전치사랑 접속사 대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대 올 수 없습니다. 그럼 벌써 경우의 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나 강조구문 이 뜻이 아닐까? 그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이 부분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규칙을 먼저 한번 점검하고 해석해 보는 펫의 지속적인 affection, 애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고, 뭔지 모르지만, 고난을 견디는 그것? 자, 맞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심시키다. 그들에게 데디아를 안심시키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없어요, 지금. 자, 그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네요. 1번이 답입니다. 어떻게 변화하면은 그들을 받을 수 있는 명사처럼 쓰이는 지시대명사가 될까요? 그렇죠. those라고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those who 이하 이렇게 많이들 암기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o 그리고 비동사가 함께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those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펫의 지속적인 애정은 매우 중요하다. 뭔가 힘든 일을 겪었던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데디아를 안심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은 우울하다로 주로 쓰이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일 때, 자, ed일 경우에 동사가 될 리는 없죠. 여기 앞부분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능수동을 가리는 것인데, 자, 우울한 대상이 환자, 우울하거나 만성적으로 아픈 환자들,
사람일 경우에는 PP 쓰는 거 여러분 그 규칙 아실 겁니다. 자, 3번은 역시 2번처럼 동사 원형에 그 D가 붙어서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데 앞에 마침 비동사가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 동사의 과거형으로 쓸 리는 없고 과거 분사로 쓰였는데 그래서 맞구나가 아니라 과연 3번에 과거 분사를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재 분사를 써야 될 것인가. 비동사의 3번, 4번 용법은 진행형을 나타내는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수동 문제네요. 뒤에 목적어 유무를 따지면 목적어가 없죠. 자, pet은 이용되어진다. 해석도 자연스럽게 수동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분사, 이때 비동사는 4번 용법. 자, 그리고 4번은 갑자기 비동사의 원형이 떴는데 아주 중요한 팁, 병렬 접속사. 병렬 접속사는 꼼꼼하게 해석해서 의미가 병렬되는 곳에 형태도 같다. 이게 그 문제 푸는 키죠. 자,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냐? 방문한 아이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때 동사는 후절의 부동사 방문한 아이들은 자, 그 다음 수거 나옵니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can't help 동사 ing 동명사 또 똑같은 말이고요. 또 can but 원형 동사 원형도 같은 말입니다. 혹은 have라는 동사를 써서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그리고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 나올 때마다 동명사를 쓰는지 원형을 쓰는지 투부정사를 쓰는지를 좀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한때 what 주어 비동사는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 특히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인품적인 부분에서 어떠했는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여기 시설에 있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아파서 이제 그 어떤 그 수용 시설에서 힘든 경우에 펫이 주는 어떤 애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무능력, 지금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우울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여기 병렬은 그쵸? 기억하다라는 동사와 병렬이므로 원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병렬 문제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해석하셔서 의미가 병렬인 곳의 형태도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 문제는 비동사의 복수형이니까 일단 수일치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의 주어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 have라는 동사의 주어죠. 그들은 기억이 없어. 뭐에 관해서? 한때, 자, 여러분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 people 이 규칙이 여기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노인들이 어땠는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what 주어 비동사는 어땠는지 상태가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그러면 여기서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people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 어디에도 복수 명사가 보이진 않지만 그런 규칙 때문에 복수 동사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어법 문제 틀린 어법에서는 3, 4, 5에 답이 많던데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찍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예외라고 하기에는 수능에서도 요새 곧잘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문제 베이직한 기본 문제 1번과 실전 문제 2번, 3번 계속해서 여러분께 필요한 여러분께 어떤 문법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작심삼일 해도 또 새로 작심삼일 해서 계속 연달아서 공부하시면 그게 또 큰 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